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일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리밍 애널리틱스로 실시간 가치 창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테크니컬하다기보다는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구글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전반회를 봤을 때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죠. 10년 이상 된 내용이고, 요즘에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다음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이제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테스트하고 파일럿 정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실제 개발도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리소스가 이런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그래프가 보입니다. 보시면 시간과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가 받아들여졌을 때, 데이터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영향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춘 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즘에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내용을 꺼내서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 현재 가장 급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비즈니스 관련된 가치다, 밸류다, 인사이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배치 분석이라고도 하고 일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쌓였을 때 그 데이터 양에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의 판매율,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의 레베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지나간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서도 역시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꺼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특정 이제 워크로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이제 배치 잡으로서 일괄 처리를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실시간 분석이겠죠. 지금 당장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로그가 계속 생성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데이터들의 어떤 패턴이라던가 또는 아웃라이어들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분석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산업군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어떤 수치라면 수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존의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찾아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데이터 분석 방식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보통 그런 사일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분석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빅데이터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집중하는 이제 현재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저 다리 모양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풀스택이라고 하면 이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되겠죠. 우리가 이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복잡한 서비스나 컴포넌트를 일일이 다 직접 개발하거나 구성하는 게 아니라 쉽게 몇 가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내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패턴을 찾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이제 미래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용 사례라고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스트리밍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쉬운 부분이죠. 이벤트를 집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쓰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많이 하고 계신 작업들입니다. 그 서비스에서 오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든 게임 고객분이시라면 게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오든 또는 비즈니스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팀들에서 오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ETL 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익스트랙트하고 트랜스폼한 다음에 로딩하는 작업을 우리가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모은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서 변환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ETL이라기보다는 ELT성의 어떤 작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는 거는 이제 실시간 어떤 대시보드라고 많이 하죠. 지금 계속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해당하는 대시보드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얼럿을 하고 하는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도 실시간 대시보드를 보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결정 자동화라고 이제 자동화 얘기가 나오게 되시면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이제 미래의 가치 같은 것들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럼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통한 어떤 주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 고객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지능형,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인사이트, 머신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비용이 들다거나 할 경우에는 옳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든 플랫폼이든 그런 부분들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개방형이라면 다양한 부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성도 있겠지만 지금 사용하신 기존의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통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사실 리서치 서베이 하는 곳이죠. 포레스터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 그 다음에 스트리밍 분석에 대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이 앞서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들으시는 세션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서비스 레벨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프로세스 스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분, 또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수집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플로우는 그런 데이터를 변환 또는 분석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바로 데이터 플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내에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플로우가 보통 전처리라고 하죠.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뒤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DB라든가 다른 저장소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보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든가 저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구글 클라우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소스가 될 수 있고 저장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플로우가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해드릴까요? 보통 파이프라인을 생성한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프로세싱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구글 클라우드 이제 펍서를 통해서 메시지가 모아지게 되면 그거를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트랜스폼 레벨에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분석 과정이 들어있죠. 애널라이즈 한 다음에 그걸 내가 결과를 뭐 빅쿼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식으로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 변환하는 그 스텝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데이터 플로우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뭐 데이터 플로우는 당연히 이제 매니지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도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각을 확장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플로우가 중간에 데이터 소스에서 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필요한 데이터 소스가 구글 클라우드 내 빅쿼리라든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가 뭐 그 외 다른 서비스에 저장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 저장되어 있는 소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플로우에서 분산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역시 뭐 빅쿼리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 공간에 저장을 한다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내가 필요한 밸류를 중간에서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쉽게 개발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구글 관련되는 그 다큐멘테이션 사이트에서 가져온 아키텍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에 데이터 소스가 있죠. 엣지라고 되어 있는 곳, 사실 종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든 뭐 웹 서비스든 또는 다른 스토리지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IoT 서비스 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그게 안전하게 펍서버로 들어와서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꺼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oT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올라왔습니다. 온도 센서라고 할까요? 그럼 30도라는 온도가 올라왔을 때 30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 특정한 액션을 취해라라는 식으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액티베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에 명령을 줘서 뭐 에어컨을 켠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플로우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뒤에 빅쿼리라든가 빅테이블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머신러닝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저장 같은 것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워크로드를 지금 보시는 분들의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변환하신다면 쉽게 이런 아키텍처를 참조하셔서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느끼시겠죠. 근데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다 알아야 되나, 내가 이 데이터 변형을 다 이해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문서에서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리밍이든 그 다음에 배치 잡이든 템플릿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설정하신 다음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AI는 새로 나오긴 했지만 역시 머신러닝 모델링 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빅쿼리 ML을 통해서 역시 머신러닝 관련되는 기능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역시 워크로드를 실행을 할 때 내가 GPU를 활용하거나 또는 모델과 연결을 해서 머신러닝 기능을 데이터 플로우 내에서 처리할 때도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 또는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측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인텔리전스 관련된 솔루션들,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구하는 부분들 또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흔히 말하는 MLOps라고 하죠. 모델링과 배포와 활용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해당하는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SDK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상 감지, 로그 분석, 패턴 인식, 예측 분석 다양한 이제 그 사례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한 인더스트리, 특정한 그런 어떤 산업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고객분들께서 본인들에 맞는 비즈니스에 이제 어답션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게 뭐 레베뉴가 됐든 뭐 어떤 포캐스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 있던 데이터가 됐든 그런 부분들도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값을 얻어낼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포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의 값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기능,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미래에 알아야 될 값들을 미리 얻어내는 기능, 쉽게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앞에서 머신러닝 설명드렸는데요. 데이터 플로우를 단순히 그냥 배치 처리,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 특정한 값 정도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직접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에 버텍스 AI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TFX라고 하는 이제 사실 텐서플로우 이제 익스텐디드로 가서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것들, 연동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SK 같은 걸 연동하는 것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플로우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좀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플로우라는 기능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프라임에서는 좀 더 이제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서 자동 튜닝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워커노드에서 이제 잡을 돌리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리소스가 부족해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페일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리소스를 확장해 드림으로써 끝까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실행되는 스텝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래 걸리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런 UI를 통해서 쉽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데이터 플로우는 아니지만 펍섭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이벤트들, 데이터들, 스트리밍 데이터들, 로그들 이런 것들은 펍섭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펍섭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거나 저장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깅, 카프카, 앱, 펑션,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로우 다양한 서비스들과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제 라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쓴다. 또는 이제 가용성보다는 우리가 비용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시면 또 펍섭을 또 커스트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는 상당히 에코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만 연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SaaS 서비스들, 다른 그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플렁크나 엘리스서치나 다른 그런 SaaS 서비스들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 그다음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 소스 그런 플랫폼, 오픈 소스 솔루션들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예 중에 하나 이제 일렉스터치도 아마 많이 아시는 서비스일 텐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넣어야겠죠. 그런 과정들을 직접 데이터 플로우에서 약간의 플러그인 형태로 쉽게 선택만 하면 바로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키텍처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이제 고객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신 기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 그다음에 커머셜 소매 기업, 인터넷 기업, 서비스 기업, 운수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구글 클라우드 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19년도에서 보면 이제 유니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게임 엔진, 여러 가지 이제 3D 엔진, 엔진을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고객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초당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100만 건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런 데이터 분석만을 위한 아키텍처도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구글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면서 나와 있는 데이터 플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옵티마이즈하고 단순한 아키텍처로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링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은 사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트리밍 분석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패턴들, 그 다음에 아키텍처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에 관련된 이그젬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글에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요. 오늘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가치, 또 구글의 클라우드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클라우드 트랙 6번째 세션 스트리밍 애널리틱스로 실시간 가치 창출하기 어떠셨는지요? 발표를 맡아주신 이론인과 함께 세션이 진행된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을 살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세션에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 중에서 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예를 들어 금융에서 프로드 디텍션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머신러닝을 통하면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업노멀 디텍션, 프로드 디텍션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트랜잭션이라든가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분석하느냐고 이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후 처리가 되는 게 많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사람이 들여다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거고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게 데이터를 던져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보통 제공해드리는 아키텍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한테 물어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퍼런스 값을 이용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을 설명드리면 이제 빅쿼리 ML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빅쿼리로 들어온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ML을 어답션 해가지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시간 데이터 플로우 내에서 디텍션하고 이제 얼럿을 날린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모델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버텍스 AI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커스텀 모델을 만들고 그걸 역시 또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붙이게 되면은 또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이슈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혹시 데이터 플로우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이미지같이 복잡한 연산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플로우에서 GPU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약간 좀 숨겨진 데이터 같은데요.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GPU까지 사용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대량의 데이터 또는 연산이 복잡한 어떤 로직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 GPU의 힘을 빌려가지고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할 때는 데이터 플로우에 또 워커노드에 GPU가 붙어 있다면 GPU의 힘을 빌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그래픽 카드라면 엔비디아라고 하면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약간 설치를 해야 된다던가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워커노드를 위한 컨테이너를 잘 생성해 주시게 되면은 데이터 플로우에서도 충분히 GPU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ML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플로우 워커노드 로컬 내에서 그런 모델링을 또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성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할 때 고려한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시는데요. 네. 오늘 이제 어쨌든 세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플로우 관련되는 아키텍처나 기능들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객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은 고객분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사실 이 데이터 플로우가 연동되는 게 이제 아파치 빔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간단한 뭐 언어로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빔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학습을 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러너를 활용하셔서 데이터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인 LG CNS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세션 이후에는 4시 10분부터 진행되는 트랙 4 콜라보레이션 클라우드 트랙도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